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조상진입니다. 네, 저는天安문 사태 30주년 기념 집회가 열리는 미국 연방의사당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天安문 사건은 1989년 6월 4일 민주화 개혁 요구를 위해 중국 베이징天安문 광장에 모인 학생과 노동자, 언론인, 지식인 등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중국 공산당 정권이 유혈 진압한 사건입니다. 오늘 행사에는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요.天安문 사태 목격 증인들과 전 세계 인권단체 또 인권활동가들이 참여해天安문 사태로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중국의 계속되는 인권 탄압을 재조명한다고 합니다. 오늘 연사로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과 짐 맥거번 하원 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살펴보는 해시태그 디스위크 시작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75주년을 맞아 주요 해시태그 순위에 올랐습니다. 작전 개시를 지칭하는 D-Day라고도 알려진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1944년 6월 6일 미국과 영국, 프랑스군 등의 연합군이 당시 나치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을 감행해 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바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기념일의 하루 전인 5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주요 출발지 가운데 한 곳이었던 영국 포츠머스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 행사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전 세계 16개 나라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D-Day 당시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합군의 승리를 기원했던 기도문을 읽는 등 참석자들이 D-Day 관련 문건을 낭독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기념 행사를 마쳤습니다. 1989년 6월 4일 중국 수도 베이징天安문 광장에서 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중국 정부가 유혈 진압한天安문 사태가 30주년을 맞아 주요 해시태그 순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가天安문 사태로 인한 희생자와 구금자, 실종자를 모두 공개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중국은天安문 사태 무력 진압은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0년간天安문 사태를 언급하거나 교육하는 것을 금지해 왔으며 관련 인터넷 검색과 소셜미디어 활동도 엄격히 차단하고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모든 멕시코산 수입품에 5%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멕시코 관세가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불법 이주자들이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멈출 때까지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같은 날 백악관 성명을 통해 불법 이주자 문제가 지속된다면 7월 1일부터는 관세를 1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강조하며 3개월간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올려 10월 1일부터 관세를 25%로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지난 3일 멕시코 측 협상단이 워싱턴을 방문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협상을 시작했으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만나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양국이 관세 부과 전 합의에 이를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말하며 대결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비자 신청 절차에 개인 SNS 계정 및 개인정보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혀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미 국무부는 앞으로 공적 업무 비자 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들에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소셜미디어 계정의 최근 5년간의 정보, 또 개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새로운 미국 비자 신청 서류 양식에는 과거 추방 이력과 가족 구성원의 테러 조직과의 연계 등을 요구하는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결정이 외국인의 합법적인 미국 여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심사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매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약 1,500만 명의 외국인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미 정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실 해시태그는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자,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을 향상시키고 보존하기 위해 1974년 유엔에서 매년 6월 5일을 이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환경 문제에 관련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주최국인 인도에 이어 올해는 중국이 주최국으로 선정됐으며 대기오염 퇴치라는 주제로 중국 항저우시를 비롯한 여러 주요 도시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대기와 수질 오염이 심각해 지구상 인구의 92%가 위험한 수준의 공기를 흡입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대기 오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 치료를 위해 매년 5조 달러의 비용이 투입됩니다. 또 매년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700만 명에 이릅니다. 자, 이렇게 한 주 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해시태그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주제는 해시태그天安门 30주년입니다. 你难道说6·4我们处理不对吗？6·4是有结论的，它是一场政治的风波，是一场政治的动乱。我们中央采取了果断的措施，军队采取了措施。 We shouldn't forget that this was a full-on massacre of peaceful protesters that occurred. We remember the tragic loss of innocent lives. 1989년 6월 4일 중국 수도 베이징의天安门 광장에서 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요구하던 대학생들과 시민들을 중국 정부가 유혈 진압한天安门 사태.天安门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지난 30년간 중화 사상 교육을 강화하며 민주화에 역행하는 중국 정부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天安门 사태의 진상규명과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989년 4월 17일 수백 명의 학생과 시민이天安門 광장으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정치개혁과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후야오방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추모 물결이 전국적으로 일기 시작한 겁니다. 이틀 후인 4월 19일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학생 시위대가 추모 물결에 참여하고 여기에 노동자와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추도식은 삽시간에 중국 공산당을 규탄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 확산됐습니다. 시위가 점차 가열되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중국 당국은 5월 20일 계엄령을 선포했고 6월 4일 새벽 중국 인민해방군 계엄군은 탱크와 기관총을 동원해 시위자들을 향해 무차별 발포했습니다. 중국 적십자회는天安門 사태로 발생한 사망자가 2,600명 이상이라고 집계했지만 지난 2017년 홍콩 언론이 기밀 해제된 영국 정부의天安門 사태 관련 외교 문서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중국 주재 영국 대사였던 앨런 도널드 경은 중국 정부의 무차별 진압으로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최소 10,000여 명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진압군이 도망치는 시민들에게 발포하거나 시위로 지쳐 잠든 학생들을 탱크로 짓밟았다는 증언도 잇따랐죠. Many wounded was rushed into the hospital. Dozens of corpses that I personally witnessed in Beijing hospital as one of the hospitals. Beijing city was under siege. And then it was a massacre. There is no other word to describe. 1989년 당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중국 정부는天安門 시위를 정부와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혁명적 반란으로 판단했고 강경 대응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무력 진압이 옳은 결정이었다는 중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에 미국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오 장관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며天安門 사태로 희생된 사망자와 실종자 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중국의 인권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중국을 향한 인권 개선 촉구에 중국은 즉각 미국 관광주의보를 내리며 강한 어조로 미국을 비난했죠. 那些痴人说梦式的胡言乱语，注定要被扔进历史的垃圾堆。我们奉劝这些人好好照照镜子，管好自己的事情，停止攻击、抹黑中国，停止干涉中国内政。 지난 15일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天安門 30주년을 대비해 지난 4월부터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의 중국 내 접속을 차단하는 등 당국의 불리한 정보를 걸러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런 검열과 감시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중국 사이버관리국을 신설하면서 더욱 강화됐는데 사회 통제를 통해 민심 동요를 막고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然后对这个问题的这种研究、挖掘、还原真相，都是一个非常非常大的禁区，被强有力的压制。所有关心这样事情的人，被认为是不合时宜的。
실제로天安문 사태 30주년 취재차天安문 광장을 찾은 기자들은 관련 취재를 차단하며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는 중국 당국에 대처를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매해天安문 사태 기념일에 맞춰 반체제 인사들과 인권운동가,天安문 희생자 가족을 가택연금하거나 지방도시로 강제 여행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는 중국 당국이天安문 사태를 언급하거나 기념한 중국의 인권운동가들에게 다른 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워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We have received reports alleging that a number of people have been detained and others have received threats in the lead up to the 30th anniversary of the Tiananmen events. We have made our concerns known to the Chinese government and we are working to also verify these reports that we've received. 지난 30년간 중국 정부의 통제와 지속적인 감시, 검열과 차단으로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중국의 젊은 세대 대부분은 이天安문 사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能够听见一些什么的出租车司机啊，还是什么的一些周边的人说什么10周年啊什么的，对这事儿没什么感觉。 로이터 통신은 중국 사회가天安문 사태가 열망했던 민주화의 꿈에서 가장 먼 곳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天安문 사태 30주년을 맞아 자국의 아픈 역사를 지우고 있는 중국과 대조를 이루며 워싱턴, 뉴욕, 홍콩, 타이완 등 세계 곳곳에서는天安문 사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Peopl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to get their freedom. We enjoy it so much in this country, and yet in China, it's just not. It's not real. 30 years is really a long time, and I'm very touched and moved by the dedication and commitment of the Hong Kong people in preserving their memory and protecting the truth of history. 시위 유혈 진압 사태의 역사를 지우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는 중국을 향해 30년 전天安문 광장 중심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这件事情就是如果大家对我的行为认可的多了，这个社会就是进步了。如果大家对我的否认多了，那说明这个社会还是很怎么说呢？还是属于一种社会倒退。 Chinese people are still doing their best to try to remember what happened 30 years ago. Sometimes remembrance is one of the most humble form of resistance. Of course, those in power can easily manipulate history and twist our memory, but that kind of manipulation and suppression of history is always followed by distortions of all kinds, social, political, and psychological. It's indeed impossible to understand today's China without understanding the spring of 1989. I still don't understand why the government refuses to admit what happened, because the United States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have made mistakes through history and they've reconciled those problems and they've moved forward. And I think it's time for China to move forward and just come clean on what happened, report to the family members what happened to their loved ones so that they can put this to rest. 30주년을 맞은 중국天安문 사태. 무력 진압이 옳았다는 중국.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미국, 각 지역의 역사와 음식, 사회의 다양성을 함께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푸드앤컬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현장의 생생함을 전해줄 이은신 프로듀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VOA 러시안 서비스의 취재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참전 용사 마이클 카라스킬로 씨를 만나볼 텐데요. 전쟁터에서 동료를 구하다가 무려 5번이나 총에 맞은 그가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들어보려 합니다. 네, 이 전장에서의 군인들의 상처, 특히 이 정신적인 고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은 차마 상상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카라스킬로 씨도 1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애 극복을 위해 함께하는 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보시죠. 네, 자 그럼 마이클 카라스킬로 씨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면서 저희 글로벌 리포트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We were doing missions the same way we always do. We do patrols, and my team got ambushed, and so one of my guys got shot first. He was shot twice through the leg, couldn't move, and so we had to kind of drag him out of the danger zone under fire. And in the process of doing that, I was shot 5 times. Woo-woo! I had multiple fractures, multiple damaged organs. There I also sustained massive amounts of nerve damage. So I've lost function in certain parts of my body, sensation, feeling. So it's been something that I've had to learn to live with, throughout these years. But really, I also left, emotionally, I left myself there. There you go. I was starting to spiral, and there would be weeks that I didn't step outside my house, and up at 3 a.m. patrolling the perimeter of my house, expecting to be attacked. When we went through the matching process, they bring out a couple different dogs to work with and to experience. Ojai walked up to me, he sniffed me, and then just laid down at my feet. And I was like, oh man, this is my dog. And it really was. I mean, we've been together ever since that day. And he's happy to just be with me and lay with me, and he's not trained to help me fight PTSD, but the ability to, just be there and be a calming, relaxing spirit. And, we go out, I get like anxiety, just this crowd anxiety. And I know if I can kind of back up, he can lay in front of me and just provides that little bit of support, that barrier that says like, you're fine, nobody's got you. He knows over 40 commands. So, simple things to pick up and put things and move things, push things open. He's very careful with it. Like, he knows not to break something, and he'll hold it until I get it. And even when I put my hand out, he shouldn't just let it go. I should say, give. And then he just gives it to me. I learned there was a program for veterans that taught them how to do stand-up comedy. And I've always been a fan of comedy. I've always been a fan of, watching stand-up specials and watching comedy movies. Never thought that that'd be something I could do or perform, especially after being injured. And it just gives me this sense of like I can do it. I can take on that challenge. And he served in the U.S. Army for 6 years, deploying once to Iraq and once to Afghanistan. I have a few fun facts for you. He was shot 5 times. Died twice.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your last comic for the evening, Michael Carrasquillo. So, you know what's great about being a disabled vet? Nothing. What is wrong with, why would you even think something like that? That's just me. Thank you guys.